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정승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냄새, 구취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유명했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키스신입니다. 근데 이 키스신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비안 리,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입냄새 때문에 기절을 할 뻔했다라는 기자회견이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데 뭔가 이게 오점이 있는 이런 증상이 바로 입냄새, 구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취라는 증상을 과연 치료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구취는 그냥 양치하면 되겠지. 그냥 치과 가면 되겠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구취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각하게 어떤 마음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환자분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라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30대 후반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이 사실은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 평소와 같이 약 치료와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성분께서는 뜻밖의 의외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게 되고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이 얘기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밖에 다른 입냄새 환자들, 구취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게 심적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10대 여고생,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는 여고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고생은 어머니와 같이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의 여고생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입냄새가 난다고 놀리게 되고 한 번, 두 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학업에 집중은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 구취라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희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옆에서 그 환자를 보는 즉 가족들은 의외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같이 내원했던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입냄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딸이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부족하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머니의 반응에 따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입냄새를 치료해야 된다. 이 입냄새가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어떠한 생활, 어떠한 친구도 만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입냄새라는 것, 몸이 아픈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질환이기에 사실은 심각해지는 경우 어떤 우울증이라던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시기 전에 사실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냄새, 과연 치료가 될까요? 입냄새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두들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사실 치과입니다. 그치, 내 입에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빨이나 어떤 잇몸의 문제를 치료하면 입냄새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호흡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냄새가 올라오니까 내가 호흡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비인후과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잡혔다 그러면 혹시
내가 다른 문제가 있나 내시경도 해보고 다른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입안이나 어떤 잇몸에 문제가 없고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한방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은 과연 입냄새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입냄새를 치료하는 방법은 입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입냄새는 다쳐서 나타난 질환이 아닙니다. 내 체질적인 부분 혹은 내 생활 패턴, 내 잘못된 식습관, 이런 잘못된 생활 패턴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내 어떤 속의 문제, 어떤 속을 장기들을 부담을 주게 되겠죠. 그런 것을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장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이 발생해서 계속 쌓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열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쌓인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증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입냄새를 끌고 올라오는 게 되고요. 또 구강적으로는요. 입이 마르게 되고 열이 있으니까 찬물이 땡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입이 텁텁하다, 설태가 많이 낀다, 열이 오른다 등 어떤 열에 관한 어떤 증상들을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 올라오는 열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한방에서는요. 입냄새라는 것은 이 올라오는 열을 조절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어떤 장부들이 기능이 떨어졌을까? 그 떨어진 장부의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장면에서 비비안 리가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지만 내일은 희망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구치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오늘을 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찾아서 어떤 불행한 오늘로부터 벗어나시고 행복한 오늘을 맞이하셔서 항상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의사 정승원이었습니다.